안녕하세요. 블로그 자동화 시리즈 4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구글 시트 연동까지 마쳤었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있어야 진짜 완전 자동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키워드 추출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우터로 롱테일과 숏테일로 나눠놨는데 이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숏테일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노출시키기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검색량이 많고 경쟁이 치열하죠. 반대로 롱테일 키워드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키워드라서 검색량은 적지만 노출시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맛집이 숏테일 키워드라면 서울 고깃집이 롱테일 키워드인 거죠. 맛집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는 고깃집이라는 더 구체적인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당연히 고깃집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맛집보다는 더 적기니까 경쟁도 덜하고 노출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걸 0과 1로 구분해서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키워드 추출기에는 총 3개의 AI 모드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가 인터넷 서치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변수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 업체나 키워드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인터넷에서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GPT 모듈이 첫 번째와 세 번째로 이루어져 있는데, 퍼플렉시티에서 찾은 정보를 깔끔하게 두 줄로 요약해서 그 업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GPT 모듈 2개, 퍼플렉시티 모듈 1개로 키워드 추출기를 완성했습니다. GPT 모듈은 전부 JSON 형태로 뽑도록 설정했고요. 그래서 업체와 업체 내용이 나오게끔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GPT 모듈은 키워드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퍼플렉시티에서 정보를 받아서 업체 내용까지 한 번에 설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냐면,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업체가 있다면, 알다시피 반도체랑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삼성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터넷에서 삼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서치해서 요약까지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돌려보면 그 강도를 0과 1로 나눠서 롱테일과 숏테일로 나눈 거죠. 지금은 0으로 들어갔으니까 구글 시트의 결과가 잘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키워드는 서울 맛집 종로구로 나왔는데 약간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서울 종로구 맛집이 원래 키워드가 맞죠. 처음에는 키워드 추출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예시 맛집이라는 가상의 업체를 넣었는데 업체가 어떤 음식을 하는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메이크 고깃집이라는 업체명으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번 돌려봤는데 메이크 고깃집이라는 임의의 업체를 넣어도 일반적으로 고깃집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메뉴를 파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도록 콘텐츠를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키워드는 잘 나왔죠. 키워드는 잘 나왔는데 업체 정보가 약간 잘 안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숏테일도 서울 맛집으로 키워드는 잘 나왔죠. 키워드라는 거는 사람들이 검색창에 검색하는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 맛집을 검색할 확률이 높아서 서울 맛집으로 키워드를 정한 겁니다. 지금 업체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퍼플렉시티 AI 모듈을 살짝 수정하고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고깃집이면 고깃집이 어떤 일을 하고 고깃집이 통상적으로 뭐 어떤 걸 파는지 이런 걸 좀 알려달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할 때는
말을 잘 안 듣는다 싶으면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숏테일과 롱테일 모두 다 수정을 마쳤고요. 기본 키워드를 헬스장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최종 테스트로 헬스장을 넣어봤어요. 업체명을 메이크 헬스장으로 설정하니까 임의의 헬스장인 거죠. 네, 숏테일로 분류되어서 서울 헬스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네, 네이버나 구글에서 서울 헬스장을 검색했을 때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키워드 추출기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블로그 자동 발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추출기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블로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모듈을 구축해야 돼요. 지금까지 1, 2, 3편을 보셨다면 이 플로우가 익숙하실 겁니다. 구글 시트에서 정보를 받아서 글을 재가공하고 업체 내용, 상황과 니즈를 만들어서 가상의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플로우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블로그 작성 모듈이 지금 본래 여러가지 블로그 작성 모듈을 짜집기해서 만든 상태라 수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이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은 최종적으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발행시킬 예정인데요. 이번 편에서는 완전히 끝내긴 어려울 것 같고 다음 편이 자동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가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때문이죠. 네, 제 록시 스튜디오라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올라갈 글이기 때문에 키워드는 블로그 자동화, 업체는 록시 스튜디오로 설정했습니다. 구글 시트에서 키워드와 업체 정보를 받아오는 조건을 설정할 때 AND로를 사용했는데, AND는 키워드, 업체, 정보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AND는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or과 다르게 3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동이 잘 되는 거죠. 네, 지금 구글 시트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퍼플렉시티에서 정보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GPT로 그 정보를 요약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핵심적인 콘텐츠 생성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워드와 업체 내용을 받아서 상황 10가지를 임의로 만들어요. 이 업체를 고객이 찾을 만한 상황들을 만드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블로그를 읽는 독자가 느낄 만한 니즈 3가지를 또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임의의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블로그 작성을 위해서 지역 정보는 제가 운영하는 워드프레스 특성상 필요 없어서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주로 블로그 자동화나 AI 자동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지역은 별로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받은 키워드와 이 키워드의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만 가지고 상황 10가지를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10가지가 만들어지면 받은 상황 정보를 가지고 그걸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어떤 니즈가 필요할지도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지역은 필요 없으니 빼고요. 업체와 업체 내용만 가지고 정보를 지어주도록 했습니다. 네, GPT 모듈을 이번에 추가했는데 원래는 클로드로 글을 작성했죠. 네, 나중에는 클로드로 바꾸긴 할 겁니다. 제가 실험해보고 싶었던 건 GPT 4.5 프리뷰 모델이 글을 좀 잘 쓰거든요. 근데 클로드에 있던 블로그 작성 모듈을 GPT에 옮길 때 GPT가 제이슨 형태로 소제목과 제목, 본문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글과 이미지 순서로 블로그를 배치하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결국 손으로 직접 수정할 예정이어서 초안 형태로 사용할 거면 나중에 클로드 모듈로 바꾸는 게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클로드 모듈로 바꿀 거지만 일단은 GP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클로드가 업데이트되면서 글을 더 잘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작성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클로드 모듈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완전 자동화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지금 블로그가 조금 민감한 시기인데 네이버 블로그에도 최근에 AI 확인 토글이 하나 생겼고 상위 노출 관련해서 저품질 콘텐츠 관련 문제도 있고 상위 노출 원하신다면 완전 자동화보다는 반자동화를 추천드립니다. 반자동화를 해도 나중에 한 5분 정도만 투자해서 조금씩 다듬어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5분이 여러분 블로그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1편, 2편, 3편에서 만들었던 클로드 모듈과 계속 비교하면서 GPT에 들어갈 프롬프트가 제대로 지금 되었는지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모듈을 돌리는 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제가 만든 워드프레스로 만든 웹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아티클 탭을 만들어서 여기에 글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물론 완전 자동은 아니고 제가 손을 보긴 볼 겁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상황 니즈 페르소나 프롬프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연결을 계속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전 모듈의 정보를 받아와서 하나만 돌릴 수 있도록 계속 설정해두는 과정입니다. 전체 모듈을 돌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니즈 프롬프트가 잘 작동하도록 임의의 변수값을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이전 변수값들을 받아올 수 있게 설정을 완료한 상태이고 전체를 한 번에 돌리기에는 시간과 API 값이 아깝기 때문에 단계별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돌려보니까 니즈도 잘 나오고 상황도 제대로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선택한 상황과 니즈가 나왔으면 이제 페르소나까지 완성할 수 있죠. 페르소나는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사람의 성격과 나이 이런 걸 임의로 설정한 걸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변수가 제대로 설정되었고 본문 프롬프트도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그 프롬프트도 추가로 만들 수 있는데 블로그 SEO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래에 필요 없는 모듈을 조금 지워주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줘야 됐습니다. 키워드와 본문 결과값을 참조해서 이미지 생성용 영어 텍스트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모듈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고 태그를 만드는 모듈에다 추가했어요. 전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해봤는데 다행히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이슨 포맷에도 이미지 프롬프트가 나오도록 설정했고요.
지금 돌려보니까 마지막으로 제목 생성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문 텍스트 결과를 받은 GPT에 제목까지 만들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키워드가 맨 앞에 배치되도록 했다는 점인데, 이게 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아직도 상위 노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키워드와 선택한 상황이 제목으로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자동 추출부터 상황, 니즈, 페르소나, 콘텐츠 생성의 전체 플로우, 그리고 워드프레스의 어떤 면에 들어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플로우를 먼저 보여드렸고, 앞서 보신 플로우랑 비슷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엔 클로드 모듈을 연결해서 워드프레스에 직접 발행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